갈라파고스화.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경제 분야는 물론 사회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일본의 영광이 현재와 미래의 저주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저 세상이 이대로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본. 이 일본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형태로 세계가 놀라는 혁신적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요. 한일 간의 궁극의 차이를 발생시킨 일본의 문제점, 가장 갈라파고스화가 심각한 분야가 있다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인류의 위기인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에게는 국가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거부 반응을 전염병이라는 공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인데요. 허나 그 기회는 말 그대로 그저 기회일 뿐, 일본은 디지털 변화의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디지털 청을 만들어 국가적 대변화를 꾀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도쿄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야후재팬 대표 출신의 미야사카 미나부가 도쿄도 부지사 자리를 맡아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아날로그 국가인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첫 출근부터 도쿄도의 디지털화 지연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사무실에는 와이파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와이파이는 물론 온라인 회의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가 출근을 하기 전까지 도쿄의 관청에는 와이파이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인데요. 국가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요소 중 대표적인 것들이 재택근무, 원격 의료 등이 있을 것인데 이들 모두가 불가능한 일본이며 심지어 디지털청의 수장을 맡을 전문가라고 뽑은 자는 미국에서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백신 담당 장관이 8월 중순부터 몸소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원격 근무에 나서고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 출근하는 인원을 70% 감소하라 엄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국무회의는 여전히 대면 출근이 대전제이고 재택근무의 깃발을 흔드는 스가 총리 역시 대면 출근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상층부가 입으로만 재택근무를 외치고 사실상 대면 출근을 고집하면서 솔선수범조차 안 되고 있기에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의 텔레워크 학회 부회장은 재택근무를 하면 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발상이 존재하는 것이 일본의 마인드라 설명하며 역시 대면 근무가 좋다,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등의 인식이 기업 경영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마그마그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원격 근무에 대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컴퓨터 제조 판매 기업인 레노버는 2020년 세계 각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10% 수준이었던 반면 유독 일본에서만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40%로 나왔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 대면하는 소통이 없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낀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팬데믹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원격 의료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일본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은 상황에 원격 의료와 같이 해결할 문제가 많은 디지털 전환은 애초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인 디지털청 또한 설상가상인 일본의 상황입니다. 이 국가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핵심 인사에 파격적인 인물을 기용했다가 난리가 난 일본인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향후 몇 년 동안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처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데 스가 총리가 새롭게 디지털청을 이끌 후보로 뽑았던 인물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토 조이치 전 미국 MIT 미디어랩 소장인데요.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보낸 그는 시카고 대학을 중퇴하고 시카고의 나이트클럽 DJ로 일하다가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벤처에 참여한 바 있는
되는데 심각한 부분은 바로 그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미국 권력층 비리의 대표적인 인물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발각되어 미국 MIT가 뒤집어져 사퇴를 당한 인물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사히는 디지털청이 시작부터 비리의 온상이라면서 안 그래도 일본인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불안해하고 미심쩍어하고 있는데 디지털청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디지털 전환이 되면 편리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에 디지털 개혁은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데 디지털청의 모체가 되는 IT실에서 도쿄올림픽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중 이미 IT실 간부와 벤처기업 간의 정격 유착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청이 시작도 해보기 전 그 근간이 되는 내각관장 IT실에서부터 해먹다가 걸렸다는 것이고 이 부처의 확장이 곧 디지털청이기에 일본의 여타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역시 정경유착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인데요.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은 일본의 디지털청이 반드시 실패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의 웹사이트가 첫날부터 연결이 안 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디지털청의 기자회견장에서 종이로 된 문서가 배부되고 첫 출근을 하는 간부가 PC에서 줌이나 화상회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어 직원들을 편의점에 집합시키는 코미디가 연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큰 개혁이라 발표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디지털청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직도만 보더라도 악의 근거지, 즉 복마전일 뿐이라면서 실제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직책들을 만들어낸 뒤 사람들을 임명하여 업계는 이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실제 직책 제안을 받은 일본 IT 전문가들은 디지털청의 직책에 취임을 거절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의 디지털 전환 그 중심이 될 디지털청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조달의 문제인데 5천억 엔이라는 거액 예산이 걸린 곳이기에 이미 일본 기업 NTT로부터 간부들은 접대를 받고 있음이 폭로된 상황에 정작 디지털청은 조달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으며 어떤 견적이 나왔다는 기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 코미디인데요. 보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부서가 보안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정부의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원화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아마존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미국 기업인 아마존에 그대로 넘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이 맡게 된 이유도 이 아마존 출신의 디지털청 보좌관의 암약 때문이라고 하며 디지털청이 보안 대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보안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게 디지털청 간부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기사가 꼽은 것은 정치력의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관료들과 혁신적 시스템 간의 충돌을 해결할 강력한 정치적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청을 발족시킨 스가 총리는 퇴임이 결정되었고 히라이 디지털청 장관은 당내 기반도 취약하고 선거에서 결코 강하지 않은 인물이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부처들의 협조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세계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거기에 반해 이제서야 도장을 버리고 갈라파고스를 깨닫고 변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뒤늦은 시도. 비록 이 시도가 가상하긴 하지만서도 디지털 전환 이전에 마인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일본은 이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시작부터 큰 확신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